이제 화학은 사라지는 과목이니까요. 화학 1은 이제 없어지니까. 전 이렇게 또 직업을 갈아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화생지 강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과학 강사가 됐을 때 그 각축전 재밌겠다. 재밌겠다. 지금 선생님들 아마 과학 선생님들 뭐 이 동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통합과학 준비 시작하셨겠지? 교과서가 아직 안 나와서 이러다가 진짜 내년 2월에 막 서프라이즈. 사실은 우리는 물화생지를 계속 할 거예요. 막 뭐 이제 이렇게 되진 않겠지. 자, 가볼까요? 자, 요 밑에 3개 지금 채워볼게요. 근데 진짜 너무 좀 아쉬운 게 학교별 자료랑 학교별 분석이랑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이제 무쓸모네. 수능도 내 모의고사 문제가 지금 이제 1000개가 넘었는데 다 갖다 버려야 되네. 내 8년간의 결실이 내 문제. 응? 응? 얘가 pH가 4잖아. 근데 OH를 물어봤죠. 그럼 POH가 10인 거지. 그럼 10에 마이너스 10제곱. 됐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로그로 씌우면 pH가 아니라 POH가 4죠. 그럼 14에서 4를 빼주면 10. 됐어요? 그러니까 현지도 배군이었구나. 올해 배군고 2학년 화학원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1등 다 나한테 배웠다. 전부 다 1등 만들었죠. 애들은 바뀌긴 했어. 번갈아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번에 너희 중간고사가 100점이 몇 명 있어? 배분고가 화학이 괜찮아. 깔끔해. 문제가 막 심각하게 어렵고 이러진 않아.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깔끔하고 나쁘지 않네. 등급 잘 나뉘어. 근데 2등급, 1등급이 좀 붙어 있고 3은 좀 많이 떨어지고. 그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니까 화학은. 그것도 좀 덜한 편이고 잘 나뉘어. 잘 나뉘는 학교 중에 하나. 인더공고가 지원이구나. 지원이가 인더공고. 인더공고가 올해 그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터뜨리겠다고 지금 예언을 하셨어. 화학. 중간고사에서 변별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 수행도 변별을 안 하신대. 그래서 기말고사를 지금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서 중화반응 킬러를 프린트에 한 40개를 주셨어.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4단원 기말고사가 그 중화반응 킬러만 한 7, 8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평균 30 몇 점 바라봅니다. 40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신 프린트에 이제 숫자 같은 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보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프린트에 없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온갖 경우는 다 있죠. 인도 공고가 지금 중간이 그렇게 막 아니야. 중간 변별 잘 됐다. 선생님이 개띵언을 남기신 게 변별과 상관없이 난이도를 올리겠다. 선언. 그래가지고 애들 지금 벙쪄 있는 상태긴 한데 올해 또 시험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인도 공고가 그래서 백운, 인덕원, 양명여, 안양여가 지금 반이 하나가 따로 만들어놨거든? 시험 일정이 다른 학교들? 인도 공고 지금 9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변별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고사 잘 받고 변별 다 됐으니까 기말고사는 좀 편하게 가겠구나 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그 알 수 없는 선언. 변별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됐는데. 화성이 있고 부흥 이렇게 있네요. 자, 같이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염소한테 플러스 1 주면 되겠죠? 그럼 얘한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럼 염소가 요로 가면서 플러스 1만큼 증가 얘는 요로 가면서 마이너스 1만큼 감소. 그럼 산화한 건 Cl2. 환원한 거 Cl2. 그럼 산화제는 Cl2, 환원제는 Cl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산화제인 동시에 환원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거는 화학 반식 따로 한번 적어볼게. 자, SO2 플러스 EH2S가 EH2O 플러스 3S가 되는 화학 반응식.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SO2 그리고 EH2O 그 다음 Cl2 그리고 H2SO4 EHCl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 얘네들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통 시험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4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황이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4감소 여기에 있는 황이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2증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산화한 건 H2S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적자. 산화한 건 H2S. 자, 그리고 환원한 건 SO2.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산화했으면 환원제 H2S. 환원했으면 산화제 SO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뭐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가 0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정리를 해주고 나면 황이 요로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2증가 그 다음에 염소가 여기로 가면서 산화수가 1감소 이렇게 될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애가 황이죠. 그럼 걔가 포함된 SO2가 산화 자, 그 다음에 Cl2가 환원 그럼 산화했으면 환원제 환원했으면 산화제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건 조금 지엽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뭐 내신 때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라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강한 산화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강한 산화제라는 게 있으면 강한 환원제도 있겠죠. 자, 이게 뭐냐. 자, 강한 산화제라고 하는 건 자, 한번 보자. 여기서 산화제가 SO2입니다. 환원제가 H2S예요.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를 비교할 때는 산화제와 환원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산화제가 Cl2, 환원제가 SO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 물은 뭐냐? 그냥 반응에 참여한 거지 산화 환원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반응에서 산화제로 쓰인 놈이 환원제로 쓰인 놈보다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냥 이 얘기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반응에서는 산화제로 쓰인 놈이 Cl2고요. 환원제로 쓰인 놈이 SO2니까 강한 산화제는 Cl2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얘랑 같은 물질이지. 그러면 얘를 공통으로 잡고 Cl2가 제일 강한 산화제 SO2 그 다음이 H2S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놈하고 이놈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산화제로 쓰이는 건 이놈이에요. 환원제로 쓰이는 건 이놈이라는 거야. 결국에 산화 환원은 상대적 비교거든. 누가 누구랑 반응하에 따라서 산화제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같은 물질이 들어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개념이고요. 환원제는 그냥 반대입니다. Cl2가 제일 약하고 SO2가 제일 세고 H2가 S가 제일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요게 지금 최신 문제들에서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게 요쪽 파트인데 산화수를 이용한 개수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1단원에서 그 양적 관계 진행하기 전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었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중딩법, 원자수 보존 그냥 이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정개수법, 모든 물질의 앞에다가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원자수 보존을 사용을 한다. 이게 있었고요.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일 복잡한 물질에다가 1을 때린다 라는 게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화수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쓰는 그걸 말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 1번을 한번 바라본다고 합시다. 여기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 놈이 누구예요? 뭐 MnO2 아니면 MnCl2가 되겠죠. 이런 거한테 뭐 1 이렇게 한번 줘보자. 그러면 얘도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그럼 산소가 2마리니까 여기한테 2 이렇게 줄 거고 그럼 얘가 4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얘가 2 들어가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내가 제일 복잡한 놈한테 1을 때려도 문제가 풀리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복잡해 보이는 애가 누구예요? NO3- 제일 복잡해 보이죠? 얘한테 1을 줍니다. 그럼 질소가 1마리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요. 그럼 산소가 저기에 3마리인데 여기 1마리니까 여기 2마리가 들어가서 3을 맞춰줘야 될 거고 그럼 수소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기분이가 아주 좋았는데 자, 문제는 구리 어떡할래? 나머지 다 만들었는데 구리가 남았죠. 그럼 구리가 1이면 얘도 1일 거고 얘가 2면 얘도 2일 거고 3이면 3일 거고 4면 4일 거고 다 될 거 아니야. 근데 답은 하나란 말이야.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복잡한 거에 1을 때렸을 때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얘는 이제 산화수법을 통해서 개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작년에 좀 어렵게 출제가 됐던 이제 그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MN이라고 안 줘요. XOM 플러스 HCl 그래서 얘가 A, B, XClN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방정식을 막 푼 다음에 밑에서 산화제의 증가한 산화수와 환원제의 감소한 산화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뭐가 몇 몰이 만들어질 때 몇 몰이 생성되었다 해가지고 까먹쳐가지고 막 뭐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나와. 근데 막 방정식이 막 밑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웠던 건데. 자, 어쨌든 가보죠. 자, 이제 요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1, 3, 2, 3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산화수를 잡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3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요. 얘가 0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이 다음에 산화수가 바뀐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철이 여기로 오면서 3만큼 감소를 했고요. 탄소가 이쪽으로 오면서 2만큼 증가를 했더라. 이렇게 잡히는 거야. 자, 그런데 산소는 변화가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된 거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엔 산화환원의 동시성이야. 잃어버린 전자의 총합과 얻은 전자의 총합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1로 그냥 넘어가는 게 산화환원이란 말이야. 잃어버린 만큼 얻어줘야 그 개수가 넘어간 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려운 수학일 수 있는데 얘는 한 마리당 2개를 잃어버린다? 얘는 한 마리당 3개를 얻어요. 그러면 총 개수를 맞추려면 최소 공배수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는 6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면 얘가 몇 마리면 돼요? 3마리. 얘는 몇 마리면 돼요? 2마리. 그러면 얘가 6개를 얻었고 얘가 6개를 잃었으니까 같게 맞춘 거지. 그러면 이 산화수의 변화라고 하는 거 원자 한 마리라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개수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게 3마리, 얘가 2마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철이 2마리인 거니까 여기에 2가 묶여있지. 그럼 요 앞에 개수를 1이라고 주면 되겠네. 그러면 탄소가 3마리니까 3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철이 2마리니까 2가 될 거고 탄소가 3이니까 3이 되겠다. 아, 개수 완성. 이렇게 잡는 게 산화수법인 거야. 요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자 1번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해보고요. 자 2번부터 내가 한번 해볼게. 자 2번을 보면요. 자 여기 구리의 산화수를 잡으니까 0이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산화수가 바뀐 거를 그냥 찾는 겁니다. 그럼 저기에 구리라고 하는 친구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질소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했어요. 근데 산화수의 변화는 원자 한 마리 기준인 거고 그럼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얘를 플러스 6으로 만들려면 너가 3마리면 되겠다. 얘를 마이너스 6으로 만들려면 너가 2마리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내가 곱한 이 숫자 얘가 개수다. 그러면 구리가 3마리인 거니까 여기다가 3 너도 3. 그 다음에 질소가 2마리인 거니까 여기다가 2 너도 2.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원자 보존시키면 되겠죠. 그럼 저쪽에 산소가 6마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2마리, 그럼 여기에 4마리가 있어야겠네. 그래서 너가 4. 그럼 수소가 8개니까 여기에 8 잡아주면 끝난 겁니다. 됐을까요? 지금 요거 이해됐니? 됐어요? 안 된 사람? 다시 해줄게. 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3번, 4번 지금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숙제가 남은 게 좀 있거든? 11주차부터 이번 주 숙제가 11주차였는데 오늘 다 못 풀었고 그래서 지금 뒤에 12, 13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일단 나머지 다 다음 주 숙제인데 시험 기간도 있고 그래서 안 해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시험 당장 있는 친구들은 내신 끝나고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가능한 한 빨리 풀어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해설을 영상으로 그냥 쭈르륵 찍을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중화반응 좀 많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 찍고 영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시간 되는 대로 근데 봐야 된다? 보고 리플 달아. 보고 거기다가 댓글 남겨. 봤음 이렇게. 근데 뭐 안 봤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종강이라서 어쨌든 간에 그거 꼭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문제 풀고 정리해서 그렇게 이제 꼭 영상 보시고 정리해주세요. 이번에 중3 친구들은 시험 범위의 파트가 뭐예요? 유전? 생명? 멘델의 유전 법칙? 아, 유전 빼고? 뭐야? 아, 별과 우주? 생지네? 중학교 때 유전은 멘델까지 하나요? 자연 선택설 뭐 이런 거 해? 아 그런 건 안 해? 그럼 유전을 뭘 한다는 거야? 그냥 멘델의 유전 법칙? 아 우성 결성 해가지고 내가 쌍꺼풀인 이유는 요 정도야? 생명 해봤니? 유전? 너가 아는 그 유전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너희는 막 병든 자 병이 아닌 자 이런 건 안 하지. 조금만 이렇게 나오고 맨날 그냥 그 정도인 거지. 초파리 하겠네 초파리? 초파리 안 해요? 그럼 맨델 유전은 뭘로 설명해? 초파리 안 해요? 아, 완두콩까지만 해? 초파리 안 나와? 요즘 중등고학은 뭘 배우는 거죠? 사람 가지고? 그래서 뭐
대머리는 뭐 우성이다 뭐 이런 거? 그거 아세요? 인간은 왜 아직도 이제 암을 정복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막 마비 이런 것도 치료하는 시대인데 대머리를 왜 고치지 못하는가? 이게 그 인터넷 보면 되게 막 밈처럼 돌잖아. 그래서 무슨 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 보면 그 댓글에 그럼 뭐하냐 대머리를 못 고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대머리가 생명공학의 끝이에요.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 대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머리는 병이 아니잖아.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내 DNA에 너는 원래 대머리가 될 운명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머리를 치료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라게 하는 건 불가능해. 유전자를 조작해야 돼. DNA를 뜯어서 그 유전자를 빼버렸을 때 대머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에서 이제 인간의 유전 정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끝났을 때 그때 고칠 수 있는 게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대머리 치료제가 나왔다. 그러면 인간은 모든 병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생각보다 대머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가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얘가 플러스 2가고요. 얘가 이제 플러스 3가고,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7, 얘가 이제 플러스 2, 얘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철이 여기로 넘어가면서 1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가니즈가 넘어가면서 5만큼 감소하겠죠. 자, 그럼 1과 5의 공배수가 5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얘를 한 마리, 얘를 5마리, 그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5를 만들어 주시고, 이게 이제 개수니까 철을 이제 5마리를 주고요. 그럼 망가니즈가 한 마리니까 여기다가 1 딱 적어주게 되면 여기도 1 딱 나오겠죠. 그럼 산소가 4마리니까 여기에 4를 주고, 그럼 수소가 8이다 라고 완성하면 끝입니다. 됐을까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자, 밑에 보면은 자, 얘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6,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자, 주석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2만큼 산화수가 증가하고, 그러면 넘어가면서 3만큼 산화수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공배수를 맞춰주면 얘가 3마리, 얘가 2마리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주석은 3이니까 여기도 그냥 3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크로뮴이 2마리인데 여기에 애초에 2로 묶여 있으니까 얘를 1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7마리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수소가 14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완성인 거죠. 됐을까? 그래서 화합물에 2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쓰는 거, 요거를 이제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위로 돌아가서 1번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작 제일 복잡한 거에 1을 때리는 거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산화수법으로 문제를 풀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4,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망가니즈가 여기로 넘어가면서 2감소를 할 거고요. 자, 염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이건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닌 거야. 그럼 넘어가는 거는 요렇게 잡아야겠지. 그럼 얘가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통일을 시켜보면 얘를 한 마리 잡아주시고 얘를 이제 2마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망가니즈가 한 마리니까 여기에 1, 여기에 1을 쓰면 되는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2잖아, 염소가. 2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두 군데로 갔잖아. 1로 간 게 2마리니까 얘가 1인 건 맞거든? 근데 여기도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4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을까? 무슨 말이냐면 염소가 4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2개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고 그냥 반응만 한 거야. 그리고 2개가 넘어가면서 산화수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때 바뀌지 않은 것까지 고려해서 개수를 잡아줘야 돼요. 그럼 수소가 4개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 완성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정도가 내신에 나올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산화수법 만드는 거,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A, B, C, D, E라고 한 다음에 A 더하기 B랑 C, D, E랑 합이 누가 더 크니? 이런 거 묻는 거. 이제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가시죠. 여기까지 산화 환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화학 반응과 열 출입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딥하게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화학원보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요게 화학원에서 배운 것까지만 그냥 공부를 하면 좀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이 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 요거는 이제 사실은 화투에 가야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그냥 듣기만 해봐. 개. 이 개가 뭐냐면 내가 좀 멋있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좀 멋있습니다. 시스템. 이러면 좀 이제 이 새끼 대학 과학 좀 공부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적습니다. 서라운딩. 그럼 좀 있어 보인다. 그냥 원래 과학을 공부할 때 허세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허세를 떨지 못하는 과학은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개와 주의를 합쳐서 우주라고 부르는데 이게 스페이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라는 게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주의라고 불러요. 그럼 개와 주의를 합치면 그냥 우주가 되는 거야. 모든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개가 뭐냐?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개라고 불러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을 그냥 싹 다 주의라고 부르는 거고 개와 주의를 합친 걸 전체 공간 우주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영역은 밑도 끝도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개가 어디냐가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책을 불태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또 태울게요. 그럼 이 책이 막 활활 타고 있는 거야. 그럼 막 불이 막 붙어 있겠죠? 연소 반응을 하고 있지. 개가 어디야? 이 연소 반응의 개를 어디라고 해야 돼? 이 책과 불꽃? 그럼 불꽃은 모양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개가 계속 바뀌어. 이것도 이상하잖아. 아니면은 불꽃 자체만 놓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면 얘를 포함한 어느 정도의 공간? 근데 이 공간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하잖아. 그럼 얘가 타고 있는 강실? 이건 좀 크지 않나? 그럼 더 크게 가면 지구?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대학교에 갔을 때 뭔가 화학을 진행을 할 때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열화학 이런 거를 할 때 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마다 개를 설정하는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여기를 개라고 해라 그러면 그게 개인 거야.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개를 설정하는 방식이. 자,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을 개라고 부르고 그 바깥을 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계를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화학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뭘 주냐?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용기 내부에서 반응을 왜?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용기 내부에서 반응을 진행을 시키는 거야. 그럼 용기 내부를 개, 용기 외부를 그냥 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단순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한데 화학원은 그냥 용기 내부에서 반응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발열은 뭐냐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이라고 불러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안 어렵지? 중딩 때 배우니? 중등 때 뭐라고 배워요? 발열 반응? 그냥 방출, 흡수 이것만? 발열, 흡열도 다 배우고 온도는? 배워요? 발열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배워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한번 가보자. 개주의는 안 했지? 그렇죠? 자, 봐봐. 발열 반응을 한다는 건 개 내부에서 반응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안쪽에서 주위를 향해서 열을 방출하는 반응, 이게 열이 Q입니다.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발열이야. 자, 그럼 흡열은 뭐냐면 주위에서 개 쪽으로 열을 흡수하는 반응, 이거를 흡열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렵진 않지. 자, 그럼 봐봐. 잘 들어봐. 두근두근. 자, 보세요. 자, 개에서 주위로 열을 방출했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어렵지 않죠?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이 공급된 거 아니야? 그럼 열이 많아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그럼 흡열 반응을 진행했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간다. 여기까지 배운 거 아니야? 흡열 반응 온도 내려감. 발열 반응 온도 올라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내가 좀 복잡한 걸 물어볼게. 자, 발열 반응을 했어요.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 이건 알겠단 말이야. 개의 온도는? 왜 멈춰? 방금 전까지 우리 좋았잖아. 그 개의 온도는 일정? 감소? 너 중등과학에서 발열 반응 온도 뭐라고 배웠어? 써있다며. 발열 반응하면 온도가 뭐라고 그랬어? 올라간다라고 써있다면서. 그렇죠? 그럼 개의 온도는? 그래서 이게 화학 온도 그렇게만 써있거든. 발열 반응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만 써있어요.
이 문제를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용기 내부의 온도는? 그럼 미쳐버리는 거야 갑자기 막. 왜냐면 나는 발열 반응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만 배웠는데 용기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렇잖아. 근데 얘가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묶어서 발열 반응 온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내려가야지. 그렇잖아. 에너지를 뺏겼으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흡열을 했어. 외부에서 열을 끌고 왔죠. 주위의 온도는 열을 뺏겼으니까 내려가. 여기까지 알겠다고? 개의 온도는? 내려가요. 왜? 열을 가져왔으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발열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 온도가 내려간다 하고 넘어가는 건데 개 내부의 온도를 물어보는 순간 이게 오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고. 그래서 일부러 개랑 주위를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흡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위는 열을 뺏겼어. 온도가 내려가. 이건 당연히 알겠단 말이야. 열을 뺏겼으니까. 그러면 개 입장에선 열을 가져왔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잖아.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가져온 적이 없어요. 열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흡열이 아니라 뭐야? 흡열 반응이거든. 가져온 열은 반응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이 열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에 그냥 다 소모해버린 거야. 그럼 남아있는 열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필요한 만큼만 갖고 왔거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 일정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둘이 다 있네. 내가 라면을 끓였어. 뜨겁죠. 이거를 냉동실에 쳐넣어. 그 다음에 1시간 뒤에 오는 거야. 라면이 뜨거워요? 그건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왜 차가워졌어? 멋있게 말하면 뭐야 이게? 멋있게 표현해봐. 열평형. 열평형을 이루었다. 주위의 온도와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다 있잖아. 주위가 온도가 내려갔어. 얘는 열이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주위는 차갑고 얘는 그대로죠. 같이 식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근데 식었다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 열평형을 이루었다. 이러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발열을 했대. 열을 줬대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줘버렸으면 나는 열을 잃은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야지. 근데 얘는 내 걸 준 적이 없습니다. 반응을 하니까 부산물로 열이 나온 건데 그걸 줘버린 거야. 그러면 얘는 열을 공급받은 건 맞는데 얘는 열의 변화가 없죠. 근데 주위가 뜨겁네? 같이 뜨거워진답니다. 됐을까?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걔랑 주위를 알면 요거를 이제 이야기가 좀 편하거든.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뜨거워진다. 용기 내부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그냥 문제를 풀 때는 용기든 용기 바깥이든 발열은 온도가 올라간다. 흡열은 온도가 내려간다. 이게 결론이기는 해요. 근데 화투에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이제 그때부터는 개와 주위의 종류가 바뀌어요. 물질 출입이 가능한 개, 에너지 출입이 가능한 개, 이게 안 되는 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단열재.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열 출입이 막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떨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게 화투로 넘어가는 거고, 화학원에서는 그냥 뻥 뚫려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됐죠? 자, 그래서 발열 반응의 예를 보면은 연소 반응, 중화 반응, 금속과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거 내신 때 외우시면 되고요. 자, 흡열 반응의 예, 광합성이 있고요. 그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빛 에너지를 가져와서 반응을 진행을 하는 거죠. 빛을 흡수한 거니까 이제 흡열입니다. 그럼 이 역반응이 뭐예요? 세포호흡이죠. 그래서 세포호흡은 반대로 발열 반응이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질산아모늄의 융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얘도 이제 흡열이다. 그래서 얘는 조금 유명한 반응이긴 한데, 자, 이게 뭐가 있냐면, 굳이 해야 할까?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내신에서 본 적이 없어. 그 수능에는 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수능에서 발열 흡열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 1번에 보통 나와. 진짜 어렵게 나오면 2번.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반응을 이용을 해서 냉찜질팩을 만들었다.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그럼 뭐야? 냉찜질팩. 흡열이지. 차갑잖아. 그렇죠? 연소시켰다. 발열인가? 흡열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뭘 했다. 뜨거워졌다. 발열인가? 흡열인가? 이거 말고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딴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인데 내신에도 이제 얘가 안 나와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분해 같은 경우도 CaCO3한테 내가 열을 줘. 그럼 반응이 분해를 한대. 아, 그러면 얘도 열을 흡수했구나.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근데 모든 분해는 원래 흡열이에요. 모든 분해는 흡열입니다. 당연히 전기 분해를 했다. 전기를 먹어서 반응을 한 거지. 흡열이구나. 열 분해를 했다. 그럼 열을 먹어서 분해를 한 거죠. 흡열이고요. 광 분해를 했다. 빛을 받아서 분해를 한 겁니다. 됐을까? 그래서 분해는 기본적으로 흡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자, 발열 반응에 반응물의 에너지를 여기라고 잡을게. 그럼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라고 합시다. 근데 이것도 고3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자, 반응물이 여기 있고요. 생성물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에너지가 높죠? 반응물이 높은 거죠. 그럼 정반응을 할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거잖아. 이 에너지 차이값만큼을 외부로 방출한다.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차이값만큼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이거를 흡열 반응이라고 부른다. 끝. 괜찮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요게 되게 헷갈릴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상태 변화는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물을 얼렸대. 발열이냐 흡열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고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 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반응,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기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 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액체가 고체가 됐대. 발열일까 흡열일까? 어떻게 알아? 중등과학이 나왔어? 아니야? 응. 오, 너 되게 똑똑하다.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반응이 이게 발열입니다. 그리고 요 위가 흡열이거든. 자, 이게 이상하게 헷갈려.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데 그럼 발열인가 흡열인가 이게 이상하게 헷갈리거든. 헷갈리면은 뒤집으시면 돼요. 정반응, 역반응 관계잖아.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게 난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럼 뒤집어봐.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너 얼음 녹일 거야. 열 줄래 뺏을래? 얼음을 뜨거운 곳에 놓을 때 잘 녹아요? 찬 곳에 놓을 때 잘 녹아요? 뜨거운 데 놓으면 잘 녹겠지. 왜? 열을 흡수하기가 편하니까. 뜨거운 곳이면. 내가 액체를 기체로 만들 거야.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 너 물 끓일 거야, 얘들아. 내가 라면을 먹을 거야. 그래서 물을 끓이기로 했어. 그러면 뭘 해야 돼? 가스레인지를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물을 열심히 먹겠죠. 얘는 열을 많이 먹겠지. 그럼 어떻게 해? 끓어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게 헷갈린다. 그럼 뒤집어서 고체를 액체로 바꿔서 열을 주면 되겠네? 그럼 역반응은 뺏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얼음을 얼릴 거야. 물을 넣고 얼음을 얼릴 때 어디에 넣어? 냉장고는 안 얼어. 냉동실에 넣으면 돼. 그죠? 냉동실에 넣으면 얼나라는 거야. 근데 주위의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차갑죠. 그러면 냉동실 안에다가 내가 물을 놨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주위가 굉장히 차갑지. 열을 딱 뺏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열을 뺏기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을 방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열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증기를 액체로 만들 거야. 이런 거 넣으면 돼? 차가운 곳에 넣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얘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거든요. 아, 내가 열을 주면은 녹는구나. 내가 열을 주면은 끓는구나. 이건 안단 말이야. 근데 반대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반대가 헷갈릴 때는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됐을까? 그럼 별로 안 헷갈리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열의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만 있는데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내신에서도 그 지금 교육과정 1년 차 때는 내신에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 2년 차 때부터 잘 안 나오고요. 3년 차가 되니까 자취를 감춘. 이제 이런 문제인데 처음에는 얘가 되게 어려울 거라 그래서 화학이 개정되면서 요게 이제 킬러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뭐 이제 그런 파트가 되는 건데, 자, 큐넨 시멘트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큐넨 시멘트.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씨암탉이라고 불렀다. 이제 물리할 때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씨암탉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시멘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Q는 CM 델타 T. 그래서 시멘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Q는 시멘트. 자, C가 뭐냐면 비열이야. 자, 비열이 뭐니 근데? 비열이 뭐야?
이 정적. 그렇지. 물질 1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불러요. 야, 그럼 비열이 크면 온도를 올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운 겁니다. 1도를 올리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열량을 많이 줘야 1도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온도 변화가 되게 작다. 중등해 했어, 너희. 땅. 바다. 했죠? 낮이에요. 비열이 작은 대지는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승기류.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분다. 했지.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얘는 온도가 후루룩 내려가고요. 얘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상승기류. 거꾸로 분다. 이거 했잖아. 이게 비열이야.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되게 적어요. 온도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됐을까? 왜냐하면 1도마다 출입하는 열량 자체가 워낙 크다는 얘기야. 근데 물이 비열이 엄청 큰 물질이거든. 그래서 물 자체가 온도 변화가 되게 작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열이 작다, 온도가 휙휙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1도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1g도 알아야 돼. 물질 1g을 1도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는 거야. 근데 이 비열이 1g을 1도 올리는 거라며. 그러면 질량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물질 전체를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델타 T를 넣는 거야. 이게 온도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Q는 시멘트,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연료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연료량은 뭐냐면 대문자 C라고 하는데 얘가 CM이에요. 그럼 비열에다가 물질의 질량을 곱한 거, 이거를 연료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간단하게만 봅시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이게 이름이 간이열량계라고 하는 건데 이 간이열량계는 말 그대로 그냥 간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싸구려같이 생긴 요런 장치가 있고 여기 알코올 램프가 있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바람 불지 말라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나서 이제 내가 여기를 끓이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막 열이 받으면 이 물의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 공식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물의 비열을 넣고요. 물의 질량을 넣고요. 물의 온도 변화를 넣어요. 아, 그러면 Q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소모시킨 연료의 질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1g당 연소율이 나오겠네. 그럼 거기다가 이 연료의 화학식량을 곱하게 되면 1몰당 연소율을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의 계산 문제야.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못 써요. 그 문제에서만 쓰고 실제로 실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열이 막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가정 자체가 뭐냐면 물이 열을 다 먹어야 돼. 그래야 이 열량을 물이 얻은 열량으로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 봐봐. 이 물이 열량을 먹고 있다라고 칩시다. 용기를 만져봐.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요. 그 말은 뭐야? 열이 바깥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거야. 열이 그 안에서만 물이 다 먹어야 그게 완벽한 열량인데 바깥이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열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공기구멍이야. 이게 연소를 시킬 거니까 공기가 통해야겠죠. 근데 이쪽으로 열이 막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실제로 구한 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연료는 효율이 좋다, 나쁘다. 이 비교만 가능한 거지 실제로 얼마나 출입하냐는 구하기엔 너무 하찮은 시험도구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통열량계라는 건데 이름이 왜 통인지 나도 모르겠거든. 그 원문에는 밤 열량계라고 돼 있어. 폭발 열량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번역하면서 통이라고 해놔가지고 이건 좀 더 고급스럽죠. 그렇죠? 누가 봐도 공장에서 만든 것 같지. 이때 쓰는 게 연료량이에요. 자, 아까는 CM 델타 T를 썼잖아. 근데 얘는 공장제란 말이야. 그래서 공장에서 이미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열과 얘의 질량까지 다 계산해 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온도 변화만 곱해주면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공장제니까 가능한 거지. 자, 이건 원리가 뭐냐면 이 용기 내부에다가 이 여기도 물이 있는 건 똑같아. 이 내부에다가 엄청나게 압축된 산소를 넣습니다. 압축산소. 그래서 보통 막 10기압, 12기압 이런 산소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료를 넣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화선을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젖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제 물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도계를 꽂고요. 그리고 이 바깥에다가 단열재까지 연결합니다. 밖으로 새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럴싸한 실험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면 점화선에 스파크를 튀겨줘요. 그럼 얘가 엄청나게 고압의 산소가 있다며. 그럼 연료가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그냥 폭발하면서 실험이 그냥 끝나요. 아까는 내가 일일이 태우고 있어야 되잖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근데 얘는 한 번 태우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폭발을 해버리고 방출하는 열량이 이 물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이거를 적게를 저어주면서 온도를 맞춰준 다음에 이 온도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단점은 있습니다. 실험을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폭발하면 끝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이 시료의 양을 잘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는 거고 아까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Q를 얻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죠. 아까처럼 CM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연용량을 넣으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내가 구한 Q를 내가 넣어준 연료의 질량으로 나누어요. 그럼 이게 1g당 연소율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1몰당 연소율이 나온다라는 건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인도 공부는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선언, 발열흡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라서 점점 중요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학교에서 요즘 잘 안 합니다.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야 되는데 오히려 물리에서 예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냥 봐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원입니다. 화학원이 이제 개념물이 다 끝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화반응 그것만 이제 다음 주에 1가랑 2가랑 문제 좀 풀면서 그냥 맛을 좀 보죠. 근데 1가는 할만해. 2가가 문제지. 그래서 일단 맛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됐을까요? 그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제는 내가 따로 영상 다 찍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